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의약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화제였습니다. 그런데 계피는 소화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충을 퇴치하거나 온갖 독소와 염증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계피 성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계피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3가지 놀라운 일들과 계피를 잘못 먹으면 생기는 부작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계피가 들어간 수정과는 왕이나 최고 벼슬에 오른 사람이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하죠. 계피랑 후추는 무조건 수입을 해야 됐고 일반 백성들이 설탕을 구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만들면서부터는 명절마다 반드시 만들어 먹는 음료가 됐는데요. 현대 의료과학의 관점에서는 크게 3가지 이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지혈증 예방 때문인데요. 가볍게 여기는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못하면 혈관 건강은 끝장납니다. 혈관을 지키는 계피 먹는 방법부터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쌀밥을 즐겨 먹는 한국인들 중 절반이 당뇨 위험군에 해당된다는 거 아십니까? 계피를 매일 먹으면 생기는 변화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럽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계피 활용법을 공개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흔한 재료가 건강식품이 되는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계피는 우리 몸 속에 쓸데없이 많은 지방질을 씻어내는 걸로 알려져 있죠. 필수 영양소라고 해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방인데요. 우리 혈액에는 지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지면 이상 지질혈증, 흔히 말하는 고지혈증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혈관에 기름기가 좀 많아서 위험하다 정도겠지만 좀 더 지나면 그게 혈관 안쪽에 조금씩 자리를 잡고 쌓이다가요.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혈관에 기름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피를 즐겨 먹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미국 영양연구소의 리처드 앤더슨 박사가 계피에 대해 연구를 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당뇨 관련 내용 중에 콜레스테롤 얘기도 포함이 된 건데요.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계피 추출물을 먹게 했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최대 30%까지 낮아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피 가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커피 숟가락으로 반만 꾸준히 먹어도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 스타틴이라고 제일 유명한 약이 있습니다. 리처드 앤더슨 박사는 직접 그 약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강화제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계피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나 기관지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죠.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계피가루를 잘못 들이마신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셀룰로스라는 섬유질을 먹는 건 괜찮지만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점막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루로 만든 계피는 조심조심 다루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통계피를 직접 끓여서 하루에 딱 한 잔씩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피에 붙은 가장 유명한 별명이라면 천연 인슐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의 주식은 뭐니 해도 쌀밥이죠. 그런데 쌀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혈당 지수가 70에 육박하는 사실상 고혈당 지수 식품, 더 쉽게 말하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음식이라는 겁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랑 위험군이 2천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섞어서 드신다거나 식이섬유가 많은 반찬을 밥보다 많이 드시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평소에 계피차를 즐겨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피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는 말은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신진대사가 뭐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막힘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에서 얻은 포도당이 가야 할 곳은 세포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혈관이나 타고 돌아다니자 하면 그게 바로 당뇨병이 되는 셈인데요. 길 잃은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게 그 이름도 유명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미국 보스턴에 있는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서 연구한 결과 계피도 그런 일을 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12주 동안 하루 1.5g의 계피를 3번에 나눠서 먹게 했는데 식후 혈중 포도당 수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혈중 포도당 수치가 낮다는 건 제 갈 길을 찾아서 무사히 세포로 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연구팀도 계피가 대사작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걸로 봤고요.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인슐린처럼 말이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물론이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도 계피를 먹으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당뇨병을 예방하고 싶지 않은 분 계신가요? 아마 없으시겠죠? 당뇨 예방에는 계피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계피를 먹는 게 일상이 되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통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다 같이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뛰어놀다가 까지고 멍이 들어서 아프다가도 금방금방 나았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이후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요, 별다른 이유 없이 통증에 시달리기 쉬워진다고 합니다. 다치지 않아도 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때가 많다는 건데요. 여기서도 계피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꿀이랑 같이 드시면 지긋지긋한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모아놓고 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거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아침 먹기 전에 꿀에다가 계피가루를 타서 먹게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관절염이 줄어들었다고 한 사람이 200명 중에 73명으로 나타났고요. 더 대단한 건 한 달 동안 먹으니까 거의 모든 환자가 통증이 완화됐고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꿀도 꿀이지만 역시 계피에 들어있는 신남알데하이드 성분이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계피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계피가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간을 중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파는 카시아 품종 계피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게 과하면 독이 되는데 유럽 식품안전청에서 딱 기준을 정해줬네요. 체중 1kg당 0.1mg이 섭취 제한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50kg 성인 기준이라면 5g이 되겠죠. 어쨌거나 계피는 하루에 5g을 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계피가 혈관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 혈압을 낮추는 걸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만약 혈압약 타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계피를 먹어도 괜찮은지 말입니다. 혈압약이랑 계피가 몸속에 같이 들어가면 혈압을 너무 떨어뜨려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아무나 즐겨 먹을 수 없었던 고급 향신료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기호품으로 변신한 계피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과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